어? 그거 우리 엄마 팔에도 있어요. 순간 윤혜란의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버린 딸. 그 문양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30년을 기다린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그럼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소년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검은 동공 속에 호기심이 찼습니다. 작은 입술이 웃으며 움직였죠. 순간 윤혜란의 몸이 굳었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 내린 듯 멈췄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의 팔 위에 새겨진 해와 초승달 문양이 햇빛에 스치며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먼지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시장 특유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죠. 생선 가게 앞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튀김 냄새가 날아왔어요. 헤라는 급히 자켓을 여미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단추를 놓쳤어요. 소년의 시선은 이미 그 문양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빛났죠. 입가엔 순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요, 엄마도 똑같아요. 소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팔 위에도 저의 모양, 그리고 옆에 초승달도 있어요. 말투가 천진하고 명랑했습니다. 그저 신기한 걸 발견한 아이였죠. 아기도 의심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히듯 멈춘 헤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목이 타들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귀에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시장의 소음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도요.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초점에 들어왔어요. 까만 머리, 통통한 볼, 밝은 눈동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키였습니다. 교복 바지가 조금 짧아 보였어요. 운동화 끈은 풀어진 채였죠. 손톱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이름이 뭐니? 헤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이 안 넘어갔어요. 박민서요. 저기서 액세서리 팔아요. 소년이 천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멀리 향했죠. 그 말에 헤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장 골목 끝, 낡은 천막 아래, 파란색 비닐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천막 아래 그늘이 깊게 깔렸죠. 조용히 앉아 목걸이를 꿰고 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마른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는데 흐트러졌어요. 반소매 티셔츠가 빛바랜 회색이었죠. 얇은 팔이 끈을 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꾸준히 리듬 있게 움직였어요. 가끔 기침을 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 그녀의 팔 위로 살짝 보이는 문양 하나. 초승달. 세월의 발의 색이 옅었지만 헤란의 눈엔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곡선의 기울기, 크기, 위치까지도요. 재개발 구역 점검을 위해 이 골목을 찾았던 건 단지 일의 일부였죠. 오전 회의에서 도면을 펼쳤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철거 구역이었어요. 3개월 뒤면 이 자리는 사라집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생기죠. 수익률 18%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헤라는 이 구역은 곧 사라질 땅이라 여겼습니다. 그저 도면 속 숫자와 면적, 수익률만을 계산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가치로 환산되는 공간이었죠. 오래된 것은 부수고 새 것을 짓는 일. 그게 그녀의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도면도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단지 한 문양, 그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딸의 팔에 초승달을 새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헤라는 젊었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29이었지만 마흔처럼 지쳐 있었죠. 손은 거칠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아이를 지킬 힘조차 없었죠. 밤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술병이 벽에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어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가슴에 작은 심장이 뛰었죠. 그 박동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엄마는 해, 넌 달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해가 달을 비춰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새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고 맹세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는요. 잉크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팔에 초승달이 떠올랐죠. 헤란의 팔에는 해가 솟아올랐어요. 현재로 돌아온 헤란의 시선이 다시 민서의 팔로 향했습니다. 한 여인의 팔 위에 남은 달의 자국.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세월을 넘어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담긴 표식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비서 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헤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50대 남자, 검은 정장, 짧은 머리.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 헤란의 얼굴을 걱정스레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헤라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빡빡하게 조여왔어요. 그러나 그 숨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죠. 30년간 덮어두었던 세상이 지금 막 다시 열리고 있었죠. 준우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그거 만져요. 소년이 자기 팔을 쓰다듬었어요. 그럼 좀 나아진대요. 그 문양이 힘을 준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그 말에 헤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민서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표식. 그렇게만 알고 살아온 세월.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떨굽니다. 팔 위에 해와 초승달이 옅은 주름 사이로 숨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졌어요. 문양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 문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을려도 잉크보다 더 깊게 새겨진 건 기억이었으니까요. 손가락으로 만지면 느껴졌습니다. 살 속에 박힌 약속이요. 지울 수 없는 맹세였죠. 그 아이의 엄마 저 사람이 맞나. 헤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헤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어렸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헤란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도 말의 준비도요. 30년 만의 재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피어올랐어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아이를 놓던 순간, 뒤돌아서 걸어가던 발걸음, 울음을 삼키던 그 새벽이 돌아왔어요. 민서의 손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목걸이 줄을 묶으며 기침을 참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죠. 그때
그녀의 팔 위로 다시 희미한 초승달의 곡선이 스쳤습니다. 햇빛이 각도를 바꿔 비쳤어요. 문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헤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일어나 공중에 흩날렸어요. 비닐봉지가 굴러갔습니다. 천막이 바람에 출렁거렸죠.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어요. 고추장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천막 소리 사이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얼굴. 가사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어요. 헤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헤란은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달아, 넌 어디까지 도망갔니? 엄마가 널 찾지 못할 줄 알았니? 이제 내가 널 찾으러 왔단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이 불을 밝혔어요. 차들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거리를 물들였죠. 하지만 헤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윤혜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60대 중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았어요. 흰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립스틱도 파운데이션도 지운 얼굴.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팔목 위에 남은 해 문양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문양을 따라갔어요. 살결이 예전보다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문양을 가로질렀어요.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그 곡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만지면 약간 툭 튀어나온 게 느껴졌어요. 잉크는 옅어도 약속은 남는다. 헤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문양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 같았죠. 이 표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성공해야 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죠. 그녀는 손끝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왔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헤라는 29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두렵고 하지만 지키고 싶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몸이었어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일터로 나갔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세상은 그녀에게 한없이 잔인했죠. 남편은 빚더미 위에 서 있었고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찌검이었어요. 나중엔 발로 찼습니다. 술에 취하면 물건을 집어던졌죠. 밤마다 술 냄새와 욕설 속에서 작은 아기가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돈이 없었어요. 분유 쌀 돈도 모자랐습니다. 헤라는 밥을 굶으며 아이를 먹였죠. 자기 배는 비워도 아이는 채웠어요. 그때마다 헤라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작은 가슴에 아기를 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서로 섞였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하지만 지키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남편은 그 돈을 막겠다며 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 내가 돈을 벌어와.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어요. 코피가 흘렀습니다. 이가 흔들렸어요. 그날 헤라는 처음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말랐어요. 감기만 걸려도 숨을 헐떡였죠.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2월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헤라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뛰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어요. 찬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딜 가? 돌아와.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헤라는 더 빨리 뛰었어요. 아기를 꼭 안고 골목을 달렸죠.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줄 곳에 내가 키우면 이 아이도 죽는다. 그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벽돌 고아원이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간판도 떨어져 나간 낡은 나무 문 앞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초인종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헤라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어요.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칼을 꺼냈죠. 바느질할 때 쓰던 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날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어요. 아기의 팔에 바늘이 닿는 순간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해, 넌 달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해가 달을 비춰줄 거야. 기억해. 이 표식을 기억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도 같은 문양을 새겼습니다. 해와 초승달. 해는 크게, 달은 작게 서로를 비추는 모양으로요. 피가 번지고 바람이 스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선이 삐뚤어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문양의 존재였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표식, 서로를 알아볼 증표였죠.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고아원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담요로 꽁꽁 싸맸어요. 이름을 적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박민서, 생일 1995년 2월 14일. 그게 전부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뛰었어요. 멀리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숨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이제 융그룹 재개발 대표, 서울에서 이름 있는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연매출 100억이 넘었죠. 그녀의 사무실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고 대리석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가죽 소파가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큰 창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서랍 속엔 여전히 한 권의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검은 표지가 낡아해졌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어요. 달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 그녀는 수없이 고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갔어요. 하지만 그 고아원은 1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록은 오래전에 소실되었고 아이의 이름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나서 서류가 다 탔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입양됐다고 했고 누군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도 바뀌었을 수 있었습니다. 입양되면 성이 바뀌니까요. 박민서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죠.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용해 찾았어요. 박민서라는 이름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백 명이 나왔죠. 헤라는 그 수첩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못 알아봤을 리가 없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찾았어요. 30년 만에 그 문양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확인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헤라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자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시장은 붐볐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펼쳤습니다. 어제 본 그 여인 민서라고 했지? 헤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대 초반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남편은 없고 아이 아버지도 모른답니다. 병은?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장 쪽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투석을 하며 버티는 중이라고. 일주일에 3번 병원을 간답니다.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장 질환. 그녀가 떠나던 날 딸의 몸도 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감기 한 번에도 숨을 헐떡이던 아이. 고열에 시달리던 아기. 그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딸이 맞구나.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아프게 살고 있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혹시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따님이실 수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20년을 함께 일했지만 헤란의 과거는 몰랐습니다. 딸을 버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죠. 헤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확신이 아닌 두려움과 소망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확인은 해야겠어. 문양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조용히 팔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해와 초승달. 30년이 지난 문양이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사이로 그 문양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선이 희미했지만 형태는 선명했어요. 그날 밤 헤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서랍 속 수첩을 꺼내 펼치자 잉크 번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이 해를 기억하지 못해도 해는 늘 달을 비춘다.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어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종이가 낡아 바스러질 것 같았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맑은 밤하늘에 달이 밝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헤라는 속삭였어요. 달아, 이번엔 내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곁으로 갈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요히 눈물만 흘렸어요. 3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노점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파란 비닐이 바스락거렸어요. 천막 끝이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반짝이는 진열대가 낮게 떨렸죠. 목걸이, 팔찌, 귀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은빛, 금빛 액세서리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정교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가격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혜라는 모자를 더 눌렀습니다. 검은 모자가 이마를 가렸어요. 선글라스도 썼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싶었어요. 평소의 헤란이 아니었습니다. CEO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손끝이 먼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또 삼켰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지? 어떻게 시작하지? 그냥 손님처럼 굴어야 하나? 마음이 앞서 몸이 따라주지 않죠.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웠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30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색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손님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혜란의 시선이 자꾸 흔들렸죠. 민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어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만 봤어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죠. 뭘 찾아요? 손님이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린 듯 쉬어 있었어요. 말끝이 자꾸 기침으로 끊어졌습니다. 테이블엔 원석이 흩어졌죠. 작은 구슬들이 굴러다녔어요. 은색 와이어가 엉켜 있었습니다. 집게, 펜치, 작은 망치, 목걸이 만드는 도구들이 놓였어요. 손때가 묻어 낡아 보였습니다. 작은 집게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민서가 구슬을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놓쳤습니다. 구슬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죠. 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침을 삼키며 자세를 고쳤죠. 허리를 펴려 했지만 아팠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굳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혜라는 반지를 하나 집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봤어요.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지를 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죠. 말을 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가격표를 읽다 문득 멈췄죠. 반지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너무 저렴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만든 게 고작 8,000원.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건데 며칠은 걸렸을 텐데요. 민서의 팔에 달빛이 스쳤어요. 아니, 햇빛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각도를 바꿔 들어왔어요. 짧은 소매 아래 초승달이 떴습니다. 그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혜란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반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앞질러 나가버렸죠. 그 문양 오래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물어선 안 되는데 물었어요. 너무 급했습니다. 민서는 순간 손을 숨겼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접었어요. 소매를 내려 문양을 가렸습니다. 눈길이 딱딱하게 굳었죠.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사적인 질문을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네요. 민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어요. 누가 새긴 건지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말끝에 작은 한숨이 섞였어요. 가끔 아린 듯 팔을 매만졌죠. 문양을 만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플 때, 힘들 때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그럼 왠지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죠. 묻지 말란 뜻이 담겨 있었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표정. 민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손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가끔 있었어요. 헤라는 미소를 만들려 했습니다. 어색함을 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입술이 먼저 떨려 깨졌죠. 미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쁩니다. 그 문양 말해요. 옛날에 많이들 새겼죠. 말도 안 되는 둘러댐이었죠. 옛날에 그런 문양을 새긴 사람은 없었어요. 해와 달을 함께 새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민서가 의아한 눈을 올렸어요. 저 사람 이상한데?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목걸이를 묶었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님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쳐다보기만 하고요. 물건을 사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준우가 컵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라면 끓였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김이 얼굴을 덮고 흘렀죠.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라면 국물이 튀어 올랐어요. 준우가 조심하지 않고 걸어왔거든요. 빨간 국물이 공중에 튀었습니다. 헤란 코트에 작은 얼룩이 번졌죠. 아! 준우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녀는 허겁지겁 자켓을 벗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에 배었어요. 얼른 벗어야 했습니다. 재킷을 확 벗어던졌어요. 그 순간 팔목에 해 문양이 드러났죠. 소매가 걷히며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준우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소년이 그 문양을 봤어요. 그거 우리 엄마랑 같아요.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해 옆에 달 그려져 있어요. 똑같아요. 말은 순수했고 칼같이 났죠.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민서의 손이 굳어 멈췄어요. 집게를 쥔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헤란의 팔을 봤어요. 천막 안공기가 무거워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우만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는 시선을 내려 피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의심, 경계, 두려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헤라는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손수건이 허공에서 흔들렸죠. 헤란이 코트를 닦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말이 빨라졌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헤란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신 가격표를 다시 세웠죠. 테이블 위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 동작이 더 서늘했어요. 필요한 거 없으시면 죄송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죠.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이 살짝 떨렸어요. 손님 많아서요. 하지만 주변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이었어요. 헤라는 고개만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지를 내려놓았어요.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서가 돈을 밀어냈습니다. 사지도 않으셨잖아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헤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천막 밖 바람이 더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헤라는 몇 걸음 못 가 멈췄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켓을 접다 말고 떨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앞서 발이 붙었죠.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죠. 준비가 더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요.
심장만 크게 뛰고 있었죠. 숨이 가빠서 헐떡였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차로 갑시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차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가 천막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팔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헤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놀라게 했구나. 미안해, 미안해. 비가 스미듯 어둠이 내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습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장등이 한 줄씩 켜졌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켜졌어요. 가게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저녁 장사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민서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오후부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손을 멈추면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낮에 그 여자가요. 작은 라디오가 웅웅거렸죠.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아 미안해, 잘 있거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민서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어요. 노래가 너무 슬펐거든요. 손끝이 식어 감각이 무뎠어요. 장갑을 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펜치를 쥐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구슬이 자꾸 떨어졌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준우가 목도리를 감아줬죠. 엄마, 추워요. 이거 하세요. 소년이 자기 목도리를 풀었어요. 너 하고 있어. 전 안 추워요. 뛰어다녀서요. 준우가 엄마 목에 목도리를 감았습니다.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목에서 가래가 끓었어요. 목도리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가슴이 아프게 기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들. 민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말끝이 힘없이 꺾였죠. 네, 엄마. 정리할게요. 준우가 상자를 닫았어요.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서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굳었어요. 민서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균형을 잃었습니다. 라디오가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라디오가 꺼졌어요. 테이블이 기울어 액세서리가 쏟아졌습니다. 구슬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작은 비명이 골목을 찢었죠. 엄마.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서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년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엄마, 엄마. 준우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약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민서 씨. 119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희게 떴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스트레처가 복도를 지나갔죠. 민서가 실려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뒤 숨이 짧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등에 라인이 꽂혔죠. 간호사가 링거를 달았어요. 투명한 링거액이 떨어졌습니다. 핏줄에 약이 들어갔어요.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투석 유지도 버겁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준우가 손을 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우면 안 돼요? 준우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덜 아프겠죠? 말은 떨림으로 흩어졌죠. 목소리가 금방 울 것 같았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이미 빨개졌어요.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때 혜란이 조심스레 다가섰어요.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민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차를 몰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수건이 아직 젖어 있었죠. 오는 차 안에서 울었거든요. 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했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로 가렸지만 티가 났어요. 의사는 보호자를 물었습니다. 직계 가족 혹시 계십니까?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요. 생체 기증자가 있으면 빠릅니다. 의사가 준우를 봤어요. 대신 정적이 길게 흘렀죠. 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작았죠. 친척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아버지는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말 안 해줬어요. 준우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란의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돌려 혜란을 봤습니다. 준우도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의사가 눈을 들었죠. 무슨 뜻이십니까? 보호인?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혜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검사부터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식 수술도요. 목소리는 조심했지만 단단했죠. 떨리긴 했지만 확실했어요.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계가 아니면 의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혈액형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밤은 더 길게 늘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 새벽 1시가 됐어요. 복도 의자가 차갑게 식었죠. 준우는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자고 있었어요. 혜란은 팔소매를 걷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혈액 검사하러 왔습니다. 신장 기증 검사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열 바늘이 살을 스쳤죠. 따끔한 통증이 왔어요. 붉은 피가 주사기에 찼습니다. 해와 초승달이 드러났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문양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양을 봤어요. 문신이세요? 특이하네요. 예쁘네요.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침묵이 그 위를 지나갔죠. 주사기가 빠졌습니다. 솜으로 눌러 지혈했어요. 약속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죠. 30년 전의 약속이요. 새벽 공조등이 푸르게 떴습니다. 병원 복도가 밝아졌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했어요. 밤 근무가 끝나고 아침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중환실로 옮겨졌죠. 집중 치료가 필요했어요. 작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을 그렸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링거가 뚝뚝 떨어졌어요. 산소 공급기가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준우는 의자에서 졸았죠.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찔거렸어요. 엄마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담요 끝이 바닥에 흘렀죠. 간호사가 가져다 준 담요였어요. 얇은 담요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움츠리고 자고 있었어요. 혜란이 조용히 덮어줬습니다. 담요를 다시 올려 덮어줬어요. 어깨까지 올려 덮었습니다. 준우가 조금 편해 보였어요. 혜란은 준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까만 머리, 동그란 얼굴.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혜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 외손주라는 생각. 그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새벽 회진이었어요. 혜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장 이식만이 해법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대기 순번은 길어집니다. 1년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생체 공여자도 고려됩니다. 의사가 혜란을 봤어요. 말끝이 의미심장했죠. 어제 검사하셨죠?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망설임을 지웠죠.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일이었어요.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여자 검사 받겠습니다. 혜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조직 검사, 필요한 모든 검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죠. 혈연이십니까, 보호자님? 예민한 질문이었어요. 혈연이 아니면 기증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혜란은 미묘히 떨렸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금 DNA 검사도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침묵이 환하게 밝아졌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죠. 검사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었어요. 민서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중환실에서 깨어났어요. 초점이 멀고 흐렸죠.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혜란을 보고 잠시 굳었어요. 낯선 여자가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문양을 물어본 사람.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세요, 당신은? 민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입술이 메말라 갈라졌죠. 목이 말라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준우는 어디 있어요? 혜란은 답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준우는 밖에서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서의 시선이 팔목을 봤죠. 혜란의 소매가 거쳐 있었어요. 해 문양이 굽이쳐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문양이었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그거 왜 당신한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은 끝까지 닿지 못했죠.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이 사람 누구지? 왜 날 도와주지?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혜란은 도망치듯 물러났죠.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혜란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이 새벽을 데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혜란은 휴게실에 홀로 앉았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었어요. 두 손을 단단히 맞잡았어요. 커피 잔이 손에서 떨렸습니다.
이건 내 약속의 몫이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낮고 고른 호흡을 택했죠. 무릎이 수첩을 펼쳤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수첩. 번진 글씨가 빛을 먹었죠. 잉크가 번져 흐릿했어요. 해는 달을 놓치지 않는다. 달이 숨어도 비추고야 만다.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손끝이 문장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게 눌렸어요. 떨림이 아주 조금 잦아들었죠.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어.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죠. 검사동으로 걸음을 옮겼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검사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얀 문에 검사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반짝였죠. 냄새가 독특했어요.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였습니다. 체열 바늘이 연달아 지나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시험관에 피를 받았습니다. 유전 표식이 목록에 찍혔죠. DNA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면역 검사, 감염 검사까지. 의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기록만 꾸준히 쌓였죠.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혜란의 손등에 자국이 남았죠. 여러 번 바늘을 맞았어요. 이틀이 흐르고 또 하루였죠.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창밖 햇살이 무뎌졌어요. 구름이 끼었다 거쳤다 했어요. 11월 말의 날씨였습니다. 준우는 벤치에 고개를 묻었죠.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곁을 지켰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민서는 산소를 달고 잤어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계가 숨을 대신했죠. 링거를 계속 맞았습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고 있었어요. 복도 시계가 느리게 갔죠. 째각째각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모든 게 기다림이었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오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혜란을 불렀어요. 보호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혜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봉투 하나가 책상에 놓였죠. 하얀 봉투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두 분의 유전자 결과입니다. 혜란의 등이 곧게 굳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더듬었죠. 봉투가 떨렸습니다. 숨이 길게 딸려 올라왔죠.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줄이 눈을 때렸습니다. 글자가 선명했어요. 직계 혈연 일치 확인. 모계관계 99.9% 확률. 확률은 의심을 지웠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했어요. 시간이 소리를 잃었죠. 혜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손이 떨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술이 말없이 떨렸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턱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혜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 내 딸이구나. 30년 만에.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말이 울음에 섞였어요. 의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말을 이었죠. 이식 적합성도 양호합니다. 혈액형이 같고요. 조직 적합성도 높습니다. 면역 반응 위험은 관리 가능. 거부 반응 가능성은? 혜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10% 정도입니다. 약으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에요. 서류 준비되면 진행합니다. 혜란은 고개를 깊게 숙였죠. 진행해 주세요. 지체 말고.
빨리 할 수 있나요? 돈은 얼마든 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히 닫혔죠.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급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서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의사가 중환실에 들어갔어요. 혜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깨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죠. 의사의 말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민서가 혜란을 봤어요. 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라는 거야? 날 버린 사람이 엄마라고? 가슴이 먼저 꽉 막혔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답답했어요. 손으로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혜라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나중에 천천히 말해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떴죠.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담요 속을 더듬었어요. 자기 팔을 만졌습니다. 초승달 자리에서 멈췄죠.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나 어디 있었어요? 속삭임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슬픔. 날 버린 사람이 왜 이제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혜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것만 반복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혜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혜란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30년의 죄책감이 쏟아졌습니다. 복도에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새벽 5시가 가까웠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어요. 수술 준비가 분주했죠.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수술 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도착했어요. 집도이가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환자복을 입었어요. 하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팔목에 해가 하얘 보였죠. 형광등 아래서 문양이 드러났어요. 30년 된 문양이었습니다. 옆 수술실에는 민서가 있었어요. 민서의 팔엔 달이 떴어요. 초승달 문양이 보였습니다. 두 문양이 빛 아래 서 있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두 수술실 사이의 문이요. 잠깐의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면회였어요.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말없이 눈으로 대화했어요. 말보다 숨이 더 컸어요. 각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호흡이었어요. 혜란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건 내 약속의 몫이에요. 30년 전에 한 약속. 이제야 지키는 거예요. 원망해도 좋습니다. 민서 씨. 아니 민서야. 하지만 먼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어요. 혜란의 팔 위 문양을 만졌죠. 손가락 끝이 문양을 따라갔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 옮겨졌어요. 이 문양 정말 날 위한 거였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를 찾기 위한 표식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찾았어요? 눈가가 젖어 흔들렸습니다. 그래.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해, 넌 달. 해가 달을 찾아 헤맨 거야. 드디어 찾았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정말 엄마예요?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말끝이 울컥 꺾였죠. 혜란의 눈이 환하게 무너졌죠. 그렇게 불러줘요, 달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죠.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30년 만에 접촉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손이 닿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간호사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혔죠. 혜란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술등이 밝게 켜졌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이어졌죠. 마취가 시작됐어요. 10가지 세어보세요.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혜란이 세기 시작했어요. 넷, 다섯.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두 생이 같은 선에 놓였죠. 엄마와 딸이 같은 시간에 수술받았어요. 혜란의 심장이 꺼내졌습니다. 민서의 몸에 들어갔어요. 피가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길고 둔했습니다. 수술이 6시간 걸렸어요. 준우는 손을 모았죠.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제발. 박 기사가 옆을 지켰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우야. 두 분 다 괜찮으실 거야. 손을 준우 어깨에 올렸어요. 준우가 기댔습니다. 복도 시계가 느리게 돌았죠. 째각째각 소리만 들렸어요. 의사들의 발걸음이 지나갔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새벽과 아침이 겹쳐졌죠. 문 끝에 희미한 빛이 번졌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어요. 복도가 환해졌습니다. 오전 11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문장이 길게 울렸죠. 두 분 다 안전합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준우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박 기사가 준우를 안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혜란의 회복실 불이 켜졌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심박수가 정상이었어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민서의 호흡이 고르게 바뀌었죠. 새 신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소가 배출됐어요. 얼굴색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식이 성공적이에요. 거부 반응도 없어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기록했어요. 복도 공기가 환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혜란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어요. 민서는 어떻게 해?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계세요. 성공적이었어요. 혜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다시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햇살이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거리에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병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창문을 조금 열어놨거든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서 병실로 갔어요. 민서가 조심스레 일어났죠.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의 팔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해와 초승달이 나란했죠. 두 문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빛이 문양을 연결했죠. 아프세요, 엄마? 민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30년 만에 나누는 대화. 엄마와 딸의 대화였어요. 어색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준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병원 근처 가게에서 샀대요.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했어요. 엄마가 만든 반지였죠. 달 모티프가 새겨져 있었죠. 민서가 만든 디자인이었어요. 해 모양 참이 함께였죠. 준우가 2개를 샀습니다. 세트로 맞춘 거예요. 세트로 맞춰봤어요, 할머니. 준우가 반지를 건넸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껴요. 해랑 달이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혜란이 웃다 눈물 흘렸죠. 고마워, 우리 손주. 손자라는 말이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손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서도 같이 웃어주었죠. 예쁘다, 아들. 엄마 잘 챙기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우가 좋아 웃었습니다. 퇴원 후 집은 소박했습니다. 혜란의 집이었어요.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민서와 준우를 데려왔습니다. 창가에 초록빛이 낮게 깔렸죠.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식물이 빛을 받았어요. 주방엔 잔잔한 냄비 소리였죠. 혜란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도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식탁에 새 그릇이 놓였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세 사람 몫이었습니다. 준우가 수저를 놓았어요. 민서가 김치를 꺼냈습니다. 말은 적어도 온기가 많았죠.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소소한 대화들이었어요. 젓가락 부딪는 소리가 맑았죠. 밥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루룩 국 마시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 하지만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숨이 고르게 섞여들었죠. 세 사람의 호흡. 가족의 호흡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뤄진 가족. 늦었지만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식사 후 혜라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봐. 수첩을 펼쳤어요. 맨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낡은 페이지였습니다. 덜컥하던 문장이 멈췄죠. 펜을 들었어요. 새 글이 조용히 얹혔어요. 달아, 이제는 찾지 않아도 돼. 해는 내 곁에 서 있을게. 영원히 함께할게. 문장 끝이 따뜻했죠. 민서가 그 글을 읽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어요. 민서는 팔에 달을 어루만졌죠.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갔어요. 문신보다 깊은 감각이었죠. 피부에 새겨진 표식. 하지만 진짜는 마음속. 잉크가 아니라 시간이었죠. 30년의 시간이 새겨졌어요.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이제야 채워진 공백. 완성된 약속이었어요. 우린 약속을 지켰네요, 엄마. 민서의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아주 단단해졌죠.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결국 서로를 비추죠. 해와 달처럼 빛을 나누는 거야.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노점 천막이 환하게 떨렸죠. 민서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옆 가게 사람들이 반겼어요. 민서야, 나왔어? 얼굴 좋아졌네. 준우는 진열대를 고쳤어요. 남은 액세서리를 정리했어요. 가격표를 반드시 세웠죠. 팔 물건은 다른 가게에 맡겼어요.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헤라는 옆에서 봉투를 접었죠. 민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같이 정리했습니다. 민서는 새 고리를 만들었죠.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세 손이 같은 박자를 탔죠. 함께 움직였어요. 가족의 손길이었습니다. 서로를 도왔어요. 말없이도 통했습니다. 낮이 기울어 초승이 떴습니다. 12월의 초승달이었어요. 하늘에 가느다란 달. 해는 이미 멀리 기울었죠. 서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남아 있었어요. 석양의 잔빛이 남았습니다. 파리 문양이 서로를 비췄죠. 헤란의 해와 민서의 달. 둘이 함께 빛났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건 잉크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건, 끝까지 남는 건 약속이었죠. 피부에 새긴 약속, 마음에 새긴 사랑. 약속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었죠. 30년을 기다린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다시 만난 사랑, 이제 함께할 사랑. 해는 달을 비추고 달은 해의 빛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함께 빛나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팔에 새겨진 작은 문양 하나가 30년의 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고, 가족을 찾는다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